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좀 하실 거를 미리 생각해 두고 있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처음에 이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영화상에서 성기가 아름답게 사용된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이영 감독님 이 영화를 왜 추천해 주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이라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남성 관객분도 계신가요? 전부 다 여성 관객분이시네요. 방금 화나무 프로그램님 말씀처럼 사실 뭐 이게 단순히 성기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추천했을 리는 없고 뭐 이 영화를 이제 뭐 추천한 그 이유 같은 인터뷰 같은 거 딸 때 그때도 뭐 대략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책자에도 뭐 대충 나왔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이 현재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전 세계 영화 감독들 중에 가장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작품들이 다 너무나 보석같이 훌륭하지만 부기나이트가 갖고 있는 정말 어떤 정점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친구들 영화제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이 영화다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그래서 이것이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한번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감독 이름이 일단 떠올랐고, 그리고 부기나이트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영화적으로 줄 수 있는 유희 같은 것들이 가장 영화적인 어떤 지점들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현대화된 영화죠. 고전 영화라고 따지기에는 클래식하거나 약간 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흑백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색 창연한 그런 느낌과 사뭇 굉장히 다른데, 근데 이 영화의 모던함이나 이 영화의 테크니컬하게도 또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또 굉장히 훌륭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스크린으로 보면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 신하균님께서 이 부기나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처음 봤고요? 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90년대에 나온 영화 개봉을 아마 90몇 년도 했던 것 같은데 90년대에 본 것 같아요. 개봉하고 얼마 안 있다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근데 그때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많이 기억에 남는 영화여서 다시 오늘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새롭게 느껴지고, 일단 뭐 배우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많이 또 기억에 남고 그러네요. 특히 어떤 배우의 연기가 좀 더 감정이입이 되나요? 감정이입이 아무래도 뭐 저 배우들의 이야기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 필립 세이모 후만을 좋아하거든요. 잠깐 나오지만 아주 인상적으로 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줄리언모 연기도 좋고 다 좋았어요. 이영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사실은 부기나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아요. 이 롤러걸 처음에 등장하면서 이 부기나이트의 그 모든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장면이라든지, 물론 마지막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또 이번에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90년대 후반에 당시에 이제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그 마지막 장면 그 커트가 이제 훼손이 된 채로 성기가 가려진 채로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극장에서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온전한 버전을 처음 본 거죠. 근데 저도 사실 뭐 DVD로 그 사이에 꽤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 쓰고 할 때 참고 삼아서 굉장히 많이 좀 봤었는데 온전한 버전을 오랜만에 다시 극장에서 보니까 정말 좀 놀랍네요. 이게 이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마도 20대 후반, 27, 28 이 정도 나이에 이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재구나 이 사람은 하면서 좀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이런 열등감도 좀 생기고,
다시 보니까 무엇보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지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때 이 영화의 가장 뛰어난 스펙타클은 음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여지없이 배우들이 역시 제일 빛나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모든 배우들, 단역으로 나온 배우들까지 저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를 저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까라는 어떤 그 대안이 정말 생각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이 중에 유일하게 이제 대체가 가능한 캐릭터가 있다면 역시 막걸보가 연기했던 더크 디글러는 뭐 하긴 씨가 해도 충분히 잘했었겠구나. 그 비화를 보니까 그 디카프리오가 본인이 거절했던 영화 중에 가장 후회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디카프리오랑 저랑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디카프리오 위에 신화균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페스티벌에서 이 장배 역할을 맡으셨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뭐 말하자면 그렇지만 큰 물건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는 이 부기나이트와 더 어떤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장배 역할을 페스티벌에 하실 때 이렇게 좀 참조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모범내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보니까 감독님이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지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는 영화를 참조하지 않고 감독님을 참고해서 영화를 노출했어요. 네, 사실은 이 부기나이트도 그렇고 이 페스티벌도 그렇고 사실은 이 겉에서 이렇게 드러내기 굉장히 힘든 영화들이기 때문에 촬영 현장이 오히려 더 물론 모든 촬영 현장이 그렇겠지만 좀 더 배우들과의 또 소통도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기나이트의 촬영 현장 이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굉장히 배우들한테 썰렁한 유머를 구사하면서 부드럽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페스티벌 당시에 좀 현장에서 어땠는지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현장이 마이크를 굉장히 빨리 잡으시네요. 안 하실 말씀 많으세요? 서둘러 잡으시네. 아니, 공통점은 있어요. 현장이 부드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썰렁한 농담은 많이 하셨고 근데 그거는 말씀을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찍을 때 제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예능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웃겨야 된다. 그래서 테이크와 테이크 촬영 사이에 준비하고 할 때 배우들을 웃기지 못하면 오늘 촬영 실패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뭐 그 감독이란 직업이 서비스하는 직업이니까 배우를 위해서 다 도피라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뭐 내조하고 이런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랄까 신하균의 걸음 같은 역할이었어요. 예, 그럼요. 먼저 질문을 좀 관객석으로 먼저 넘겨드리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혜영 감독님 페스티벌이랑 사랑하는 마돈나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기나이트를 보게 되면서 감독님이 이거 어떤 의도에서 이 영화를 과연 추천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적어오셨어요? 아니, 생각도 해봤는데 청하나서 마돈나나 아니면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지금 부기나이트도 보면은 약간 주류라기보다는 약간 비주류? 어떻게 보면 언더라는 인식이 좀 주인공들이 그런 캐릭터가 그런 언더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근데 감독님은 그런 이제 뭐 청하나서 마돈나나 아니면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 대변인의 한 분으로서 그런 영화를 과연 찍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의도나 그런 주제를 이런 그런 언더 쪽에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감독님이 뭐 말하고자 싶은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아카데믹한 질문이 같은
당황했어요. 개인적 대변인 같은 역할을 자청할 리도 없고 뭐 그런 롤은 정말 생각해본 적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일단 메이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가 뭐 감성도 그렇고 살아온 삶도 굉장히 좀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고 정말 남들 누리는 거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좀 결핍된 삶을 좀 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좀 안온한 삶을 살고 있는 메인스트림에서 그런 식의 정서나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오히려 반발감이나 저항감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수 안에 속해 있는 안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이나 폭력적인 어떤 그 언행들을 일삼는 행태에 대한 기본적인 짜증과 불쾌함, 분노 같은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너한 사람들을 좀 챙겨보고 싶고 돌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두 작품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고 북이나이트도 여지없이 그런 맥락에서 제 어떤 지점에서 소통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두 편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흥행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완전 초메이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 신하균 배우님 같은 경우는 브레인의 이강훈 역할 어떻게 보면 이 주변 인물일 수도 있지만 또 밑바닥에서 가장 최고의 웹가이드가 된다는 점에서는 또 비주류 느낌도 있고요. 사실 주로 출연한 영화들이 기억나는 작품 보면 비주류가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캐릭터를 보실 때 가장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 있나요? 시나리오? 뭐 감독님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뭐 외롭거나 좀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 저 역시도 이렇게 제가 살았던 환경도 그랬던 것 같고, 하지만 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고,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지점을 정확히 가지고 제가 캐릭터를 찾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물론 저는 하균 씨하고 한 작품밖에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고 훔쳐보고 염탐했던 신하균이라는 배우의 느낌은 보통 배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배우의 유전자를 타고나는 배우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된 배우들, 열심히 노력하는. 근데 하균 씨는 분명히 타고난 천재적인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정말 타고난 배우인데, 근데 작품에 임할 때의 태도는 학습하는 배우처럼 임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태도를 잘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나 그 천재성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굉장히 좀 노력하고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매번 겸손한 그런 태도로 캐릭터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런 찬양 멘트를 하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져요. 한번 주목받고 싶었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장배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받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수락을 하게 되셨나요? 수락이라는 단어는 좀 그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최악의 그런 그래서 네거티브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런 역할을 이런 시나리오 이런 역할을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 지점이. 네. 그런 모토 아니었을까요? 이번에 가면을 벗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원래 내 모습대로 가자 뭐 이런 거? 왠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친구들 영화제를 보면요, 사실은 이것이 영화다라는 컨셉을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 90년대 이후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토토의 천국이라든지 클린이라는 작품도 있고, 감독님에게 클래식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묻고 싶거든요. 이 북이나이트 같은 경우는 현대 클래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제가 그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언제나 인터뷰할 때마다 늘 했었는데 영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40년대, 50년대 뭐 이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영화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감흥을 주거나 뭐 심장에 와서 박히거나 이런 영화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시작할 때 의뢰의 이런 영화들을 봐야 하니까 학습하기 위해서 봤었고 그야말로 그냥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접했던 영화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북이나이트가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얼마 안 된 영화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성인이 돼서 봤던 영화들이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근데 제게는 클래식이라기보다 그냥 이것이 영화다라는 그 맥락이라는 게 저를 영화로 이끌었던 어떤 그 아주 원초적인 원동력이 됐던 영화라는 개념보다 계속 끊임없이 영화적인 로망을 갖게 만드는 영화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를 지향하게 만드는 영화 이런 게 저한테 이것이 영화라는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나이트가 저한테는 그런 맥락에서 과거부터 영화를 제가 막 시작할 때 즈음에 북이나이트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시작했던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저를 채찍질하거나 뭐 자꾸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영화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게는 그 옛날에 어떤 대선배들이 만든 영화보다 더 제게 어떤 맥락에서는 클래식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하균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 과거의 어떤 그 고전 영화의 연기들과 현대 영화를 봤을 때 연기들과 그 차이를 어떻게 좀 인지를 하시나요? 고전 영화라고 해서 뭐 연기가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이야기도 그렇겠지만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잘하는 배우 분들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필립 세이무스 호프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많죠. 영화 저 연기 잘하는 배우들 다 좋아합니다. 쉽게 해서 나오도 뭐 알파치노나 드니로나 쇼펜이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예,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강미지고요. 제가 카페누아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이게 다른 영화라서 봤는데 그게 롱테이크 기법으로 촬영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접근 방식이 달라져서 찍는데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서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나중에 영화 찍을 때 롱테이크 기법으로 찍을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연기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연극할 때는 뭐 굉장히 긴 호흡을 뭐 한 시간 반, 2시간 동안도 연기를 하니까요.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질문 같네요. 네. 이 영화 북이나이트 오늘 보신 이 영화에도 사실 굉장히 수려한 롱테이크가 많이 나오죠. 제가 보기엔 롱테이크란 이런 것이다 혹은 롱테이크는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레퍼런스로 굉장히 훌륭한 예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훌륭한 게 리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좀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한 줄로 딱 설명하기 어려운 맥락의 플롯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비상, 추락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이나이트라는 그 내용 간판부터 시작해서 길거리를 훑다가 클럽 안으로 들어가서 롤러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마지막